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11월 1일 토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1월 첫째 주 경마 주간으로 봐야 되겠고요. 자, 휴장 이후에 출전만은 계속해서 많습니다. 자, 이변이 이어지고 있고 요 근래는 조금 중저배당이 좀 고르게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그 분위기에 맞춰 많은 적중과 또 승부처에서의 중배당까지 한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필요한 거는 좋아요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다음 영상 올라왔을 때도 바로 여러분 핸드폰에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면서 바로 1경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경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경주는 어느 때와 같이 이세마 경주로 시작을 하겠고요. 자, 그 가운데 뚜렷한 충막감이 없는 가운데 저는 4번 핫피버라는 마피를 이상규 기수임에도 자, 가장 먼저 주목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요 경주가 7번 다나은 루비랑 9번 스틸모어가 인기마예요. 자, 7번 9번이 인기마인데 7번 다나은 루비가 능검은 좋았어요. 능검은 좋았었던 말인데 데뷔전에서의 걸음은 솔직히 이거 뭐지? 요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끝걸음 자체가 많이 좀 부족했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야, 이게 지금 능검 때문에 다시 인기馬로 팔리는데 다나은 루비는 이번에 솔직히 또 못 뛰어도 할 말이 없어요. 또 못 뛰어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자, 그나마 9번 스틸모어 같은 경우가 그나마 주행검사 때 가능성을 좀 보였었던 부분이어서 자, 스틸모어는 배팅권에는 가져갈 수 있다 정도예요. 근데 얘 역시도 이렇게 인기마 팔릴 수준의 능력까지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시작부터 좀 터질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자, 그 가운데 이 핫피버라는 마필이 주행검사 때 최적 전개를 하면서 능검을 통과했는데 4번 게이트 출전이기 때문에 전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전개는 오케이. 말 능력을 이상규 기수가 잘 끌어내 줄 수 있느냐, 그것만이 관건이거든요. 자, 글쎄 책에 잘 표시는 안 되는데 이 말이 주행검사를 54km 받았거든요. 데뷔전을 51km에 지금 뛰고 있어요. 자, 이상규 기수가 부담 용량이 가벼워진 가운데서의 핫피버를 뛰기 때문에 전개도 잘 나오고 또 이 마필의 어느 정도의 기본 능력도 주행검사를 통해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핫피버가 이번 경주 때릴 수 있는 전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터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복병이 또 복병을 몰고 들어오는 그림도 나오거든요. 3번 나이트 강자라는 마필. 자, 이 나이트 강자는 좀 선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었단 말이에요. 능검부터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말은 대부분 모래 반응에 좀 민감한 말들, 모래 맞는 걸 싫어하는 말들.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 강자도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서는 무조건 저는 밀고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나은 루비가 인기마지만 얘가 선행을 가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나이트 강자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경주. 나이트 강자가 튀어나가 버리면 그야말로 제대로 배당을 또 터트릴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이다. 저는 요 나이트 강자가 선행을 가고 핫피버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전개상의 이점을 가져가는 요 4-3막권 무조건 터지는 건데 4-3막권을 과감히 시작 첫 경주부터 한번 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행검사 맛을 봤을 때 6번 카우보이 삭스도 괜찮았었고요. 복병으로는 타이거 불패 요런 말도 배당상의 메리트는 좀 있었거든요. 자, 현장에서 인기마 넣고 빼고는 잘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4번을 필두로 3번은 무조건 요거 가져가 볼 겁니다. 4-3막권은 무조건 가져가 볼 것이고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인기마 중에서 넣고 빼고를 잘 하도록 한다. 요 4-3막권은 무조건 가져가는 경주로 해서 오늘 시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로 할게요. 2경주 서둘러서 초반에 승부 레이스로 붙어보는 그런 경주예요. 자, 요 경주는 인기마가 안쪽에 2번 거센 돌격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자, 이세마 경주를 포기하고 일반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세마예요. 발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말이긴 한데 얘도 보면은
지난 경주에서 최적 전개를 했었던 말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선의권에서 전개를 했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더 뛸 거는 없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거센 돌격이 무조건 선행을 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기 1위로 2번 거센 돌격이 팔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충마도 아니고 주력도 아니에요. 주력으로 갈 말도 아닙니다. 받쳐만 놓고 가야 되는 경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저는 능검을 보면서 야, 이거 좋은데 라고 생각한 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8번 학산 태풍이라는 마필. 학산 태풍이 주행검사 걸음이 참 좋았어요. 참 좋았고요. 능검시의 걸음이 아주 양호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선행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순발력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외곽에서 쓱 엎어치면서 감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까지도 될 겁니다. 자, 이 학산 태풍이 저는 요거 바로 그냥 노릴 수 있는 전력이다. 오히려 거센 돌풍 이런 것들이 팔리는데 인기마로서의 제가 봤을 때 메리트가 그리 많아 보이진 않아서 오늘 복병이니까 8번 학산 태풍을 가지고 중배당으로 한 방을 전적으로 노릴 것이고요. 여기에 인기마인 2번 거센 돌격은 받치기 막건으로 여기 하나 더 볼 수 있죠. 자, 요 중배당으로 한 방을 노려갈 수 있는 경주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는 경주예요. 8번 학산 태풍이 능검 아주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선행도 갈 수 있습니다. 데뷔 전부터 바로 주목해야 되는 경주다. 자, 학산 태풍 놓고 초반에 제대로 된 중배당 한 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꼭 체크해 두시고요. 3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는 근소한 인기 1위인 6번 상임 영웅을 저 역시 충막감으로 우선은 보고 있어요. 믿을만한 마필은 없는데 상임 영웅을 보는 이유는 제가 지난 경주 약하게 봤던 말이에요. 지난번에 약하게 봤던 말. 왜 약하게 봤었냐? 조교 자체가 지난 경주 약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데뷔전을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습보 조교는 있어야 돼요. 근데 데뷔전을 준비하는 말이 습보 한번 놔주지 않고 입상을 기대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걸음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말이 좋아야 습보도 놔줄 수 있는 건데 전혀 습보 한 번도 없이 그냥 입상한다? 이거는 쏴먹는 거나 거의 뭐 숨겨서 조교하고서 쏴먹는 거나 다름없을 때 그렇게 조교하는 거지 습보 한 번 없이 아무리 능검 잘 받아도 습보 한 번 없이 데뷔전 준비하는 마필 제가 거의 들어오는 거 못 봤거든요. 자, 이 상임 영웅도 주행검사는 좋았어요. 주행검사는 좋았지만 주행검사 이후로 조교 자체가 강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실전에서 조교 약했죠. 여기에 늑발까지 더해졌죠. 늑발이 더해지면서 전개가 늦어지니까 자리 못 잡으면서 거리 손해까지 이어졌죠. 그러니까 상임 영웅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의 출전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정상으로 조교를 하고 출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교를 하고 나와야지 추천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조교하고 나와서 들어오던 깨지던 해야 이 말의 진짜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경주는 상임 영웅이 정상적으로 조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교 정상으로 했고 발주도 그렇다면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거리 손해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입상까지 가능한 거니까 상임 영웅을 자 여기서는 노리고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는 거품마였고요. 여기 이제 상대 마필들 보면은 7번 세네파이터도 지난번보다 조교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지난번에 세네파이터가 3착을 해서 인기만데 최적 전개를 했던 거니까 역시나 얘도 그다지 받치기만 보는 수준 그다지 더 좋아지진 않은 것 같고 받치기만 보는 수준이고 또 하나의 인기마 챔피언 삭스. 자, 챔피언 삭스가 지난번 분할된 경주였어요.
이 불량주로에서 선행을 갔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계상의 이점을 볼 수 있었던 게임이었는데, 과연 이번에 챔피언삭스가 선행까지 나설 수 있겠느냐. 근데 안쪽에 저는 5번 로드 투 스타가 선행을 몰아준다면은 로드 투 스타가 선행까지도 한번 나서볼 수 있는 말로 봐요. 누가 선행 갈지는 모르겠지만 게이트발로 로드 투 스타가 선행을 간다면 얘가 복병입니다. 얘가 재밌어요. 그래서 물론 얘가 선행을 갈 수도 있겠지만 로드 투 스타가 간다면 얘가 좀 재밌어 보이고요. 얘가 좀 재밌어 보이고, 외곽의 서브미션, 요즘 마이야 기수 상당히 말머리가 좋죠. 굉장히 좋은데, 서브미션도 초반에 순발력만 잠깐 보였지 이 말이 외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솔직히 저는 뛰어봐야 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충막감 잡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6번 상임 영웅이 제대로 조교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충막감 잡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자, 대신에 후착거리죠. 혼전인데 5번 로드 투 스타, 얘가 기습으로 튀어나간다면 여기서는 그대로 한번 꽂아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구민을 만났으니까 6번, 5번은 전적으로 보겠고요. 얘가 선행을 가지 못한다면 7번, 9번이 가거나 아니면 부진마 편성상 7번까지 도전은 가능할 것 같다. 외곽이 서브미션이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말이니까 6번 놓고 이렇게 후착을 압축하는 거로 말씀드릴게요. 자, 제주 1경주 가면서 오늘 제주의 첫 번째 승부까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막감이 없이 팔리는 경주이고요. 안쪽에 명인여제가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글쎄요, 박성강 기수라는 점이 점수를 좀 높게 받은 것 같아요. 자, 11주 만에 출전해요. 정상 주기는 아니죠. 원래 제주는 2주 또는 3주, 요게 이제 정상 주기라면은 서울과 부경은 이제 4주 또는 5주, 요게 정상 주기고, 그러니까 2주 3주가 11주 만에 나왔다는 거는 서울이나 부산 말들이 한 석 달 이상 쉬었다 나오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주면은 거의 휴양인 거죠. 휴양, 단기 휴양. 이 명인여제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단기 휴양에 나왔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난번에 이동준 기수에서 박성강 기수로 안장이 교체됐다라는 점. 근데 그거 말고는 그 이상으로 점수를 줄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바로 잡혀있긴 하나 안쪽이고 박성광이라는 이유로 그냥 팔리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서 명인 여제를 축으로 갈 만한 그런 편성은 아닌 것 같다. 축으로 노릴 경주는 아닌 것 같다. 자, 오늘 제주에서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는 이거 놓고 들어갑니다. 9번 마인드 퀸이라는 마필. 자, 안독수 기수가 기승하는 말인데, 자, 마인드 퀸은 지난 경주 때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추천드리지 못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현장에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었냐면은 인기 9등이니까 제주는 10마리 중에 인기 9등이면은 거의 백판인 거잖아요. 9등의 말이 인기 5위까지 나중에 최종 마감 배당이 인기 9등짜리가 5위까지 팔렸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많이 팔린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거고요. 즉 지난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딱 이거예요. 만들어 나왔던 경주예요. 몰래 만들어 나왔던 경주고 몰래 쏴먹는 경주였어요. 쏠려다가 실패를 했었다. 자, 주행검사도 딱히 눈에 띄지 않은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바로 배당판 바람 불고 지들끼리 숨겨서 해 먹으려다가 아쉽게 3착을 했던 경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만들어 나왔다가 입상을 못한 거기 때문에 말 자체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인기 1위가 명인여제 이런 말이 팔리는 경주라면은 마인드 퀸, 만들어져 있는 말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 승부를 기피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무조건 이번에도 강공. 인기마로 팔려도 지난번에는 왔으면 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주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인기마로 팔린다 하더라도 만들어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전적으로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자, 9번 마인드 퀸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승부를 들어갈 것이고요. 대신에 9번을 놓고 자, 요거는 혼전 속에 중배당 한 방을 때려볼 수 있는 경주예요. 저는 명인여제는 딱 받치기로만 돌려놓고요. 받치기로만 돌려놓고 요 중배당으로 하나 때릴 수가 있는 그러한 복병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9 놓고 중배당으로 승부합니다. 중배당으로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어요. 자, 오늘 제주의 첫 번째 승부처. 지난번 쏠려라 실패했던 마인드 퀸의 승부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 강조드리면서 오늘 제주의 승부처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서울 4경주 가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는 인기마 2마리가 뚜렷하게 팔리는 경주예요. 그래서 5번 유니카랑 6번 관악산 언더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능력상 한방 게임으로 보고 있어요. 다른 복병이 솔직히 없더라고요. 다른 복병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5, 6 맞건을 그대로 능력상 한방을 보는데 5, 6은 어차피 이거는 최저배당이에요. 그래서 5번, 6번을 가지고 제가 3복승을 요거는 추천을 좀 드려볼까요? 3복승으로는 그래도 배당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냥 인기마로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마필들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안 보는 말들이 왔을 때는 안 잡혀있는 말이 왔을 때는 배당상의 메리트는 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경주는 어차피 5번 6번 이 정도로 잡혀있는 거면은요 점배당 분위기로 가야 돼요. 이 정도 잡힌 거면은 점배당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3복승으로 이거는 공략을 합니다. 3복승으로도 좀 보니까 딱히 눈에 띄는 말이 없어서 보여지는 거는 9번 10번 요런 말들 저도 이제 9번 10번이 마번에는 잡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9번 10번 등이 기본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고 대신에 3복승에서 하나 내심 기대를 해본다면은 안 잡혀있는 말 중에 이거 하나 있어요. BK벨. BK벨이나 와야 요게 좀 배당이 나오는 경주인데 3착을 하겠다라고 맘먹었을 때는 얘도 이번에는 안쪽이니까 안 될 거는 없어요. 복승식에서는 택도 없죠. 복승식으로는 택도 없는데 3착을 노리는 경주라 했을 때는 BK벨이 요거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3복승으로 공략을 해야 그나마 배당상의 메리트가 그나마 있지 않을까. 5번, 6번 요 두 마리 놓고 3복승으로 4번 요거 백판이니까 9번, 10번 3복승으로 요건 배당 없습니다. 그러니 5, 6 맞건 배당 없어요. 그러니까 3복승으로 5, 6 놓고 4번이 왔을 때 가장 메리트는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거예요. 4번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응원해 보면서 5, 6 놓고 3복승으로만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입니다. 솔직히 이번 경주는 믿을만한 말이 없는 게 왜냐면 인기 1위가 9번 명품 최강이에요. 명품 최강인데 지난번에 부담 중량이 늘어나더니 최적으로 전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차가 있는 3착이었거든요. 지난 경주 최적 전개를 했고 이번에는 게이트가 또 9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품 최강 입장에서는 지난번보다 더 뛸 걸음은 없어 보이는 경주거든요. 이 명품 최강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경주가 아니다 보니까 요 레이스는 배당이 터질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거죠. 명품 최강이 이번에 어떤 성적을 낼지 좀 궁금합니다. 전개가 지난번보다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자,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7번 6탄질주라는 마표를 좀 주목하고요. 6탄질주. 자, 이 6탄질주가 지금 연속해서 입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백을 갖고 출전하는데 부담 용량이 60kg 레이팅 꽉 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6탄질주는 여기서 4착만 3착, 4착까지 해도 아마 승부를 할 겁니다. 60kg면 5착을 해도 승부를 할 것 같은데 하여간 6탄질주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뒤에서 놀던가 승부를 안 하려면 완전히 뒤에서 놀던가 아니면 이번에 전적으로 열심히 타야 되는데
조교하는 걸로 봤을 때는 가는 조교예요. 조교하는 걸로 봤을 때는 가는 조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속해서 입상을 해왔던 말이고 조교도 열심히 했고 특히나 구미 자체가 강하지 않은 게임이라서 저는 6탄 질주가 이 정도면은 그대로 열심히 탄다라고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인기마 중에서는 가온빛. 자, 문현준 기수. 이번 주 문현준 기수가 그 전까지는 인기 기수잖아요. 이 문현준 기수가. 이번 주는 문현준 기수가 그렇게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가온빛. 자, 그 중에서 그나마 가온빛은 해볼 수 있는 그런 말. 가온빛이 우선은 얘도 지난번에 입상을 하긴 했는데 편안하게 선입을 한 거라서 가장 확실한 거는 선행이고 선행을 갔을 때가 가장 좋고 아니면 뭐 선입으로 타도 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고요. 자 인기마로 팔리는 이유가 되겠죠. 가온빛은 보고 싶고요. 안 팔리는 말 중에 요것도 좀 재밌는데 바로 5번 세계의 전설. 안 팔리는 말 중에서는 세계의 전설. 얘가 지난번에 문현준 기수가 타고서 입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배당판을 인기 4위짜리 말이 1위까지 팔리면서 싹 다 정리하고 입상을 하게 됐던 경주였거든요. 근데 이 말이 지난번에 좀 힘을 많이 쓰면서 전개를 했었던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앞장을 선행까지 가는 모습이었는데 선입도 되는 말이에요. 얘는 선입도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전설이 지난번 입상을 하고 부담이 들긴 했지만 저는 세계의 전설이 따라가도 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봐서 세계의 전설까지 우선은 보고 있고 천억봉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체중이 늘어나는 게 좋아요. 체중이 우선은 늘어나는 게 좋고 지난번에 체중이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마지막에 잡힌 거거든요. 체중이 우선은 늘어나야 좋다. 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1번 환희도 잡혀있고, 잡혀있긴 한데,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자, 이 경주는 7번 6탄 질주가 승분에 걸려있는 이상, 저는 열심히 탈 수밖에 없겠다. 인기마 중에서는 6번이랑, 안 팔리는 복병 중에서는 5번, 요 두 마리를 소개시켜드리고요. 현장에서 명품 채강을 가져갈지 아니면 4번 천억봉을 가져갈지 팔리는 말 중에 하나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그거는 현장에서 초이스를 하겠습니다. 7번 놓고 6번 5번까지는 추천마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서울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는 승부경주로 준비했어요. 승부경주 요거 좀 배당 나올 것 같은데 자 딱 보니까 액면상 외곽에 두 마리가 팔리는 딱 그런 경주예요. 액면사 팔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얘네 둘이가 대끼리로 팔릴 것 같아. 그런 경주입니다. 전적으로 당대 초월이 인기 1위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요 경주를 지난 경주를 잘 분석해 보면 당대 초월이라는 말은 뒤에서 올라오는 추입이거든요. 자력으로 추입을 했다라기보다는 얘가 추입해서 2착으로 온 게임이잖아요. 자력으로 해서 추입해서 왔다라기보다는 앞이 죽었어요. 앞이 섰다는 얘기예요. 앞이 섰기 때문에 당대초월이 입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반대로 앞이 안 죽으면 당대초월이 입상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인기 1위로 팔리는 말이지만 앞에서 잘 뛰는 말이 생겨버리면 당대초월도 못 올라올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이번 경주 포커스를 앞장 가는 말을 여기서 노리는 이유거든요. 뷰티풀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가 무빙하면서 입상할 때는 아예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지난 경주에서는 부담이 늘어나니까 무빙을 못했어요. 즉, 뷰티풀 화성도 무빙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말인데 이 말이 선위권으로도 못 붙고 중위권에서 말을 타더라. 즉 뷰티풀 화성도 당대 초월도 앞에서 잘 뛰면 그대로 버티면 지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주다. 그러면 이번 경주 앞에서 잘 뛸 수 있는 말이 있냐? 이게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저는 4번 애플 스타일이 여기서 딱 앞에서 잘 뛸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선행마가 별로 없습니다. 선행마가 별로 없어서 요 경주는
애플 스타일이 작정하고 밀면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고요. 복병 중에서는 학산대세 같은 말이 선행 갈 수 있어요. 복병 중에서는 학산대세 요런 말. 아니면 진짜 작정하고 우선은 내가 앞장은 까볼게 라고 하면서 붉은 태양이 아예 밀고 나올 수 있는, 추진하면서 밀고 나오는 그런 전개적 변수, 요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애플 스타일이 가장 빠를 것 같고요. 애플 스타일이 따라가는 전개만 해왔었는데 이번에 모처럼 빠른 말 없는 경주에서 애플 스타일이 먼저 레이스를 주도하면 아무런 견제 없이, 얘네 둘은 선행말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걸음은 아니에요. 앞이 서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애플 스타일만 앞에서 버텨낸다면 이거는 인기마랑 조합이 되든 복병과 조합이 되든 애플 스타일이 이거는 배당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애플 스타일 그러면 말 상태가 이상이 없느냐? 전혀 문제 없이 좋은 컨디션으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애플 스타일을 가지고 자, 요 레이스는 승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병을 축으로 역시나 철저히 중배당으로 때릴 수 있는 경주라서 자, 요거는 애플 스타일입니다. 애플 스타일이 드디어 적정 거리에서 제대로 된 편성 만났으니 이번 경주는 놓치지 않고 선행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임이다. 복병 놓고 무조건 요거는 때려야 되는 경주다. 강조드리면서 오늘 서울의 승부처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3경주로 가볼게요. 자, 제주 3경주는 6번 명성만리가 자, 강하게 충막감으로 잡혀져 있는데 강한 말이 없어요. 센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명성만리를 저도 충막감으로는 보려고 해요. 자, 레이팅이 꽉 찼습니다. 60kg의 부담 용량으로 출전하고 있는데 지난 경주 때 보면은 약간의 기립을 했어요.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좀 많이 쓰면서 초반부터 전개를 했었던 말이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부담도 극복을 해냈었던 그런 말이었고요. 이번에 60kg까지 달았지만 딱히 센 말은 안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그래서 명성만리는 그대로 충막감 인정하고 후착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후착권에서는 고만고만해요. 그만하고 여기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 게 8번 미스플랜인데 얘가 보면은 지난 경주 선행에 대한 의지가 없더라고요. 선행을 받으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미스플랜이 선행을 가면 야 그래도 좀 더 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최근처럼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말은 아닌데 액면상 인기마고 게다가 기수도 이번에는 양민재로 교체를 하고서 나오는 경주이니까 뭐 홍건희에서 양민재로 바꿔서 부담이라도 뭐 빠진다면 좋은데 감량 기수도 아니고 게이트가 좋은 것도 아니고 선행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미스플랜에 대해서는 이번 경주 저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 대끼리 잡혀있는데 요거 세게 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못 믿겠어요. 웅진알라도 요거 지난번에 선행 가서 딱 뛴 게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선행도 장담 못하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명성만리를 보는데 이 8번이나 9번이나 이렇게 잡혀있는 말들을 저는 조금 덜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복병들에게도 기회가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상대만 1순위로 보는 말은 수방사입니다. 외곽에 8구를 안 보기 때문에 주력으로 상대만 보는 말은 수방사가 뭐 지난번에 선행도 하면서 입상까지도 했고 또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말이라 수방사를 우선은 상대마로 보는데 복병들이 좀 여러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안쪽 2번 신흥최강이라는 마피에요. 얘야말로 기습선행. 얘는 지금 강등돼서 출전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현진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요게 기습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기습선행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어서 신흥최강이 이번에 요주의 복병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3번 대방가도 어느 정도 잡히긴 했습니다만 얘가 지난 경주가 레이스가 굉장히 뭉친 경주였어요. 뭉친 경주라서 뭉치는 바람에 선입에 못 붙었거든요. 선입 전개를 못 했거든요.
자, 반면 이번 경주는 내측에서 자리 잡기가 용이해진 경주라서 전개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기습으로 쏠 수 있는 신흥 최강이라든가, 자, 전개가 더 편해질 수 있는 대방가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여기서는 충분히 쏠 수 있는 그러한 복병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외곽에 또 하나의 복병이 있는데 10번 공간세계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17조에서 이번 신흥 최강이랑 같이 출전을 해요. 지난번에 꾹 참았다가 한 발을 쓰니까 탄력 자체가 좀 호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복병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기 많은 외곽 6번 명성만리에 붙여서 5번으로 한 방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8번이나 9번을 좀 약하게 보니까 후차권에서 말씀드린 2번, 3번, 그리고 10번 중에서 요거 하나 더 뺄 수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빼고 복병마 위주로 함께 붙여가서 6번, 5번은 기본 막권으로 보되 2번, 3번, 10번 중에 상대마를 좀 압축을 해서 배당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외곽에 8, 9 요런 말들이 좀 맥락 없이 그냥 힘없이 맥없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쉽게 나오면 적중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 같아요. 자, 서울 6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는 안쪽에 퍼펙트 다나온이, 야, 요게 이제 압도적으로 팔리는데, 자, 이거는 제가 퍼펙트 다나온은 연속해서 다 적중을 했고요. 지난 경주 때 즐거운 상상 가지고서 제가 적중을 드렸던 경주죠. 그 당시 인기 1위가 빠지면서 중배당을 또 적중하기도 했던 게임인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즐거운 상상이, 제가 그때 축이었거든요. 즐거운 상상은. 근데 원래 이 말이 선입으로 타야 되는 말인데 지난번에 발주가 늦어서 추입으로 전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즐거운 상상이 정상으로 선입 전개를 했으면 얘가 1착으로 왔을 경주입니다. 즐거운 상상은 그 다음 경주에 정상으로 선입으로 타가지고 또 왔어요. 또 들어왔던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경주는 즐거운 상상이 선입으로 전개한 게 아니라 발주가 늦는 바람에 추입으로 타서 1착을 못하고 2착을 했단 말이죠. 2착. 원래는 능력은 1착인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퍼펙트 다나오는 지난번에 1착으로 왔지만 원래 능력은 2착감이었습니다. 2착감. 능력은 2착감이에요. 근데 운 좋게 1착으로 오는 바람에 부담 용량이 이번에 57kg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원래 갖고 있는 능력보다 최소 1kg 아니면 2kg 정도를 더 달고 뛰는 경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말이 한 번씩 부러질 때가 많아요. 요런 말들이. 자기 능력보다 부담 용량을 더 달았을 때 의외로 곧잘 부러질 때가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퍼펙트 다나온이 이번에 뭐 무지막지하게 잘 뛸 수도 있죠. 게이트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제가 봤던 퍼펙트 다나온은 지난번에 원래는 2착으로 왔어야 되는 경주였기 때문에 자기 부담 용량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축으로 공략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압도적으로 1번 놓고 팔리는, 1 놓고 그냥 쪼르륵 다 저배당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가 될 건데, 저는 퍼펙트 다나온 놓고서는 어차피 배당 메리트도 없어요. 다 저배당이니까 배팅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요 경주는 4번 질풍아 놓고 공략을 할 겁니다. 질풍아가 지난 경주 늦발을 했어요. 늦발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기복마면은 늦발을 하면은 빠질 위험성까지도 있는 거거든요. 빠질 수도 있는 건데 늦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1착을 하더라고요. 늦발 안 했으면 얘는 더 뛰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승분 좀 가볍습니다. 질풍아가 매번 늦발하는 말도 아니고, 자, 이번에 발주 정상으로 나오고 감량 2점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질풍아가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퍼펙트 다나온은 지난번보다 더 뛸 여지가 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압도적인 강축으로 잡혔지만 질풍아를 놓고 요 레이스는 풀어갈 겁니다. 자, 그래야지 이 막권질도 가능한 거예요. 4번을 놓고 1번으로 주력을 할게요.
1 놓고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1 놓고는 다 저배당이에요. 저배당 주력하고 저배당 맞춰야 되는 그런 배당판이기 때문에 배팅하기도 어려워요. 배터 입장에서는. 4, 1로 때리고 1이 빠졌을 경우에는 이게 중배당인 거잖아요. 1이 빠졌을 경우에는. 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4번을 놓고 여기는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퍼펙트 다나운은 어차피 누구나 다 퍼펙트 다나운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80%, 90%일 거예요. 퍼펙트 다나운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80%, 90%인 경주인데 저는 퍼펙트 다나운이 지난번 원래는 2착을 해야 되는 말이었다라고 알기 때문에 4번을 놓고 혹시 모를 2변까지 대비하고 가겠습니다. 4번을 놓고 추천을 드릴게요. 요 레이스는 질풍아 놓고 가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로 갈게요. 제주 4경주.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안쪽에 2번 명품 명장이 인기마고, 요거는 딱 2주 전에 제가 요 방송에서 요거 대지열차 놓고 방송을 설명드렸어요. 대지열차가 이동준이여도 이거는 되겠다. 변화가 워낙 뚜렷했다. 그래서 지난 경주는 대지열차를 놓고 예상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이동준 기수가 아닌 다른 기수가 타면은 더 뛸 것도 같아요. 더 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똑같이 이동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지난번 입상을 했으니까 부담도 조금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말이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도 조금 불안하게 팔리는 뉘앙스네요. 자, 그리고 대지열차한테 졌던 명품 명장이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인데 지금 경주는 빠른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외곽의 진면목 정도가 선행 아니면 뭐 대지열차가 지난번처럼 밀고 나오는 정도면 지난 경주 때 그냥 시작부터 붙잡고 따라갔던 명품 명장이 조금만 밀어도 이거는 선행까지 갈 수 있겠다. 조금만 밀어도 이거는 선행까지 갈 수 있고요. 얘가 선행을 가버리죠. 대지열차한테 지난번 졌지만 명품 명장 선행 가면은 제가 봤을 때 대지열차 2, 3마시는 이길 것 같아요. 선행으로 가버리면. 자, 강수환 기수가 이번에는 안쪽에서 그래서 조금 더 서둘러서 말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명품 명장 놓고 갈게요. 명품 명장을 이번에는 놓고 갈 것이고요. 대신에 대지열차도 더 뛸 수 있는 여지는 봤어요. 이동준 2라서 그렇지. 그러니 대지열차가 이렇게 복병으로 팔린다면 이거는 또 한 번 가져가야 되는 말이다. 또 한 번 대지열차는 가져갈 것이고요. 팔리는 마필 중에 안쪽에 1번 히든카드, 외곽에서는 7번 수월 용사. 자, 요 두 마리 박성광, 김홍건. 자, 요 두 마리는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절대 권력이 이번에 전현준인데 절대 권력이 종반에 올라오기는 하나 앞이 죽어야 올라오는 스타일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번이나 히든카드나 7번 수월용사나 게이트발로 봤을 때 절대 권력이 유리한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절대 권력을 인기마 중에서는 좀 덜 보고 갑니다. 자, 2번 명품 명장을 이번에는 축으로 가고 저는 6번 대지열차 이번에 한 번 더 봅니다. 한 번 더 볼 거고요. 인기마는 1번이랑 7번. 자, 요 두 마리 봐실 겁니다. 1, 6 막권 다시 한 번에 재탕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1착과 2착의 순서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을 놓고 2, 6, 1, 7 순으로 해서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서울 7경주로 가겠습니다. 서울 7경주가 자, 오늘 서울에서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경주가 될 거고요. 서울에서 오늘 토요 경막 가장 노리고 있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가장 노리고 있는 마필. 자, 인기 1위 먼저 분석을 좀 드려봅니다. 빈체로 큐가 팔립니다. 빈체로 큐. 자, 빈체로 큐는 우선 체중이 최근에 왔다 갔다 해요. 마이너스 31kg 직직전. 그리고 지난 경주는 플러스 25kg. 근데 이때 더 잘 뛰었어요. 마이너스 31.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체중 이렇게 다시 회복을 했는데 다시 체중이 빠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빠져서 나오면 좋고 그렇게 안 나오면은 빈체로 큐는 이번에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기복마 편성이니까 빈체로 큐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축으로 가진 않습니다. 축으로 가진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토요 경주 중에 가장 기대하고 노리는 마필, 그것은 바로요 이겁니다. 5번 글로벌 8화. 자, 이 글로벌 8화인데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최근에 10조 마필 가지고 제가 재미를 좀 톡톡히 보고 있어요. 10조 마필을 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글로벌 8화입니다. 그동안은 유승환 기수가 10조 마필들을 많이 안 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글로벌 8화에 유승환 기수를 태우고 나와요. 야, 의아하다 한데 말이 된다라고 보니까 오히려 유승환이면은 안 가는 거 아니야? 요런 생각을 할 텐데, 그거는 이제 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뭐라도 의심을 하겠죠. 확신이 있는 상황이라 누가 타도 저는 땡큐, 누가 타도 된다 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글로벌 8호화가 그만큼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한테 큰 한구라를 안겨줘야 돼요. 10조라는 거, 지난주도 제가 10조에서 마이 엠파이어라는 마필을 승부로 놓고 또 먹었잖아요. 그 마이 엠파이어는 그 전 경주 때 메인으로 또 중배당 먹고, 지난 경주 또 축 넣고 쌍식 복식 다 먹고, 자, 이번 주도 10조 마필과 함께 합니다. 글로벌 8호화. 자, 이 말은 지난 경주 때, 요건 4회 전적대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글로벌 8호화는 요때 변화가 뚜렷했었던 말입니다. 이때 직전에 이때 변화가 뚜렷했었던 말이에요. 근데 요때는 전개 자체가 늦었었고요. 직선주로 들어와서는 펜스에 부딪히는 경주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죠. 펜스에 부딪혔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실력은 무조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8화. 그래서 지난번에 심하게 기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상대적으로 인기 3위권 이렇게 잡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혼전이니까 요때는 솔직히 저는 의미가 없어요. 요때는 의미가 없고 이때 걸음이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요때 걸음을 우리 한번 보고 갈게요. 이때 걸음이에요. 8번 글로벌 8화 직전. 자, 분홍색 모자 요겁니다. 요거 글로벌 8화가 이때 걸음이 확연히 좋아져요. 자, 8번 볼게요. 분홍색 모자. 이번에도 딱 요렇게만 타주면 돼요. 자, 글로벌 8화가 원래 그냥 빠른 말은 아니니까 서두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5번 게이트니까 안쪽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리 싸움은 들어갈 것 같아요. 요때는 오히려 외곽을 탔죠. 외곽에서 가는 대로 요거예요. 요거 외곽에서 가는 대로 탑니다. 원래 이렇게 타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요런 걸음조차도 안 나왔던 말인데, 이때 걸음이 딱 좋아져 있더라고. 딱 좋아져가지고 이제 글로벌 8호화가 힘도 좀 차고 이제 입상할 수준까지 왔나보다. 외곽을 계속 돌면서 한 중위권 따라 붙었는데 감으면서 직선에서 쫙 올라와요. 쫙 올라오는데 이 당시 입상을 했던 말이 머스킷데이랑 원더풀 로드거든요. 머스킷데이랑 원더풀 로드는 앞으로 2등급까지는 그냥 갈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들의 능력이 좋았고 탄력이 좋았고, 그런데 얘가 변화를 보이면서 이 말들하고 걸음을 함께해요. 탄력이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4코너에서의 거리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8번도 잘 뛰었지만 앞에서 죽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못 잡고 결국에는 3차. 요 8번의 걸음이 나쁘지 않아요. 거의 입상권 수준의 걸음이에요. 근데 지난 경주만 유독, 요때만 유독 자기 실력을 못 보여준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아마 글로벌 8화가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이번에 할 겁니다. 빈체로큐도 인기 1위지만 지금 기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오늘 서울에서는 가장 기대하는 말로 저는 글로벌 8화를 추천드립니다. 5번을 가지고 오늘 가장 기대하는 승부, 메인이고 충분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혼전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5번 가지고 터지는 막공까지 저는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오늘 여기서 조부칩니다. 오늘 여기서 조부칠 거니까 7경주만 딱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아마 글로벌 8호화만 잘 타준다면은 어떤 배당이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경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글로벌 8호화만 함께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자, 제주 5경주는 5번 뉴저지가 자, 연속 입상하는 말로 액면 인기마로 뚜렷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뉴저지가 13조 말이라 고영덕 마방에서 문현진이를 태울 수는 있는데 이 말은 그동안 계속 강수한 기수가 기승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강수한 기수를 태울 가능성이 저는 높았다라고 봐요. 큰 문제만 없다면. 강수한 기수가 지난주 우리 제주 메인에서 또 대가리도 쳐줬잖아요. 13조 한 집 들어올 때. 자, 그만큼 강수한 기수가 승부지가 있다면은 그냥 뉴저지를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강수한 기수가 완벽 세대에 가서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한 번 더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지난번 방송 때 완벽 세대를 충마로 오픈 드렸어요. 근데 이 경주를 제가 맞춰 먹지를 못했어요. 완벽 세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4구멍 추천드렸으면은 맞추는 거였는데 3구멍 추천드리는 바람에 요거 배당을 못 잡아드렸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완벽 세대를 제가 지난번 방송 추천마로 올려드렸었는데 완벽 세대가 지난번에 발주가 늦었죠. 그랬는데 추입 타이밍을 아주 잘 잡았어요. 근데 이 말은 원래 완벽 세대라는 말은 원래는 선행마고 아니면 선입으로 뛰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발주가 워낙에 늦었기 때문에 추입으로 따라갔던 거였는데 지난번 입상을 하고서 부담이 좀 늘어나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복병으로 팔리는 겁니다. 부담 인형 때문에. 근데 선행이라든가 선입이라든가 이 전개가 이번에 나온다면 발주하고서 선두권에 바로 붙게 된다면 완벽 세대는 저는 한 번 더 때릴 수 있는 말로 봅니다. 강수한 기수가 그런 면에서 완벽 세대에 이번에 한 번 더 기승을 하는 게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뉴저지는 자 배팅권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완벽 세대가 오히려 이거는 승부기가 더 있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완벽 세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외로는 지난 경주 입상을 했던 비상신호 또는 외곽의 8번 일대 강자 박성광 기수 12조 무조건 열심히 타니까 요 정도만 가져가도 조합이 되는 게임이지 않을까? 완벽 세대가 오냐 못 오냐 게임이지 완벽 세대만 온다면은 뭐 이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 세대가 강수한 기수가 뉴저지가 아닌 완벽 세대를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살짝 들었거든요. 완벽 세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완벽 세대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완벽 세대로 갈게요. 자, 그리고 서울 8경주가 있습니다. 자, 서울 8경주는 자, 안쪽에 2번 남산벨트가 늘어난 거리지만 안쪽에서 그냥 선행을 받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주가 지난번에는 좀 늦었었고요. 자, 외곽으로 전개했던 경주였고 딱 지난 경주가 마이엠파이어 제가 적중드렸던 메인 승부였잖아요. 그때 남산벨트가 빠졌었던 게임이기도 했었고 당시 외곽 게이트 출전이다 보니까 전개가 살짝 꼬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주 잘하면은 남산벨트가 그대로 선행받고 뛸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고요. 자, 2번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가 다 도찐개찐 그렇게 좀 팔려가는 모습인데 외곽에 그래도 8번 레전드선 그리고 9번 박차라 얘네들이 후차권 싸움이지 않을까 싶고요. 글쎄 테마 탄생이 최저 배당으로 가고 있는데 마이야 기수가 요즘에 워낙 잘 타고는 있지만 테마 탄생에 대한 믿음은 솔직히 없어요. 얘는 다 뛴 말이거든요. 마이야 기수가 솔직히 무서울 뿐이지 말 자체는 딱히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남산벨트가 그냥 아예 선행도 갈 것 같고 테마 탄생이 팔리긴 하는데 저는 테마 탄생을 덜 보겠습니다. 레전드 선이나 박차라 요런 말들의 선입 또는 대박스타의 선입까지 2번을 필두로 해서 요 레이스는 요렇게 갑니다. 2번 남산벨트 놓고 테마 탄생은 보고 싶지 않거든요. 8번 9번 3번 순으로 해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제주 6경주로 가고요. 오늘 제주 마지막에서 오늘 제주의
메인 승부. 오늘 제주는 여기서 끝장을 좀 내보겠습니다. 축이 없어요. 딱 보니까 이거는 대길배당 10배. 대길배당 10배짜리. 적중만 하면 중배당 나오는 경주. 축 없다. 어디, 이거는 지금 종합지상에 이런 말이 인기 1위, 2위, 3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현장에서 바람 부는 말이 인기 1위로 가는 경주예요. 현장에서 바람 부는 말이 인기 1위로 가는 경주입니다. 이거는. 아니면, 지금처럼 유튜브에서 언급 들어가는 말들이 인기마로 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나 이때 또 제가 이 메인에서 또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인기도가 좀 더 바람을 좀 불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 따지면 추천 못하죠. 제가 항상 메인 승부도 다 충만 오픈을 해왔으니까 이번 경주도 그대로 갑니다. 자, 이번 경주 저는 얘 놓고 추천을 드릴게요. 백두산이라는 마페. 자, 백두산은 지난 경주에서 김한남 기수가 기승을 했거든요. 요거는 4회전적으로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백두산이 자, 요때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인 다음에 이때는 기수가 적임 기수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김한남 기수를 태웠으면은 우선 승부는 없구나.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승부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경주고, 이 당시에 이 대성대왕이랑 요때 대성대왕이랑 뛸 때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여기 이제 매번 다 복기를 해 놓잖아요. 이게 다 제가 다 매번 빠지지 않고 복기를 해 놓는 건데, 이 복기 내용도 볼 때마다 느낌이 좀 다른 거 아세요? 이 경주 끝나고 복귀할 때랑 집에 가서 복귀할 때랑 똑같은 경주가 느낌이 달라요. 왜? 현장에서의 그 배낭판 느낌이나 현장 생동감이 있어서 그 바로 경주 이후에 봤었던 복귀랑 집에 가서 깨끗이 씻고 마음 편히 봤을 때의 복귀랑은 또 느낌이 달라요. 중요한 거는 현장 생생한 그 느낌이 있을 때 복귀가 더 중요한 거. 우선은 그게 더 중요하고요. 자, 이거는 백두산이라는 말을 제가 지난번 복귀를 해봤지만 요거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백두산이 직직전 요때 제대로 탄 거 아니었어요. 요거 영상 한번 볼게요. 7번, 8번이 이번에 같이 나온단 말이죠. 대성대왕이 8번이었고 백두산이 7번이었어요. 대성대왕이 분홍색, 백두산이 7번 갈색. 근데 4코너까지는 백두산이 먼저 전개를 잘 풀어가요. 이게 7번이 백두산이고요. 8번이 대성대왕이요. 대성대왕. 이번에 같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7번이 8번보다 먼저 레이스를 풀잖아요. 그런데 4코너를 도는 순간 그 순위가 싹 바뀝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똑같이 힘 한 배 하면서 오는 것 같지만 4코너를 도는 순간 7은 외곽으로 나오고 8은 인코스로 들어가면서 두 말의 거리가 그냥 갭이 없어요. 똑같이 돕니다. 똑같이 돌고 오히려 8번은 자기 실력을 싹 다 끌어내고요. 8번은 여기서 4코너 돌면서 자기 실력 싹 다 끌어내요. 근데 7은 보면 백두산은 4코너 돌 때부터 다시 보세요. 4코너 돌 때부터 추진을 이빠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백두산이 8번이 옆에 달라와 붙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직선에서 외곽으로 끄집어내느라고 추진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문현준 기수 미는 거랑은 확연히 다르죠. 7, 8이. 8은 그야말로 맥심으로 끌어냈고 백두산은 어떻게 보면 이건 노골적인 탐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추진 자체가 제대로 안 들어간 추진이에요. 한참 뒤에 추진을 한 거거든요. 전개는 4코너까지는 백두산이 먼저 전개를 했지만 오히려 직선에서의 걸음은 대성대왕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백두산이 말을 제대로 못 밀어줬던 게임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지난 경주는 한남이가 타면서 승부기가 없었던 경주고, 자, 이제야 걸음 남았던 백두산이 강수현 기수를 태워서 이제야 백두산의 제대로 된 진 면목을
이번 경주 보여주려나 보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랑 돌아와도 이거는 배당인 경주거든요. 뭐랑 돌아와도 배당인 경주인데 백두산이 이번에는 어영부영하면서 말을 타지 않을 겁니다. 5번을 가지고 오늘 들어가는 메인으로 붙을게요. 5번 놓고 여기서 승부합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요 백두산을 가장 노리고 있다. 여러분께 강조를 드릴게요.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서울 구경주 다시 한번의 승부처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승부 레이스고요. 승부 레이스인데 자, 스파르탄이 인기 1위로 팔리는 경주. 근데 스파르탄이 뻔히 보이는 액면상 인기만데 자, 축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스파르탄이 그러면 부러졌을 때는 중배당이야. 스파르탄이 오면은 저배당인데 부러지면 중배당이 경주거든요. 자, 스파르탄은 어차피 여기서 뭐 선행을 우선적으로 노리겠죠. 선행을 우선적으로 노릴 것 같은데 게이트가 안쪽이니까 얘한테 물어보고 선행 가야죠. 예술이한테. 얘한테 물어봐야 돼요. 꼬마 기수한테, 조성원 기수한테 물어보고 선행을 가야 될 거예요. 물론 마이야 기수니까 스파르탄 가지고 잘 타겠지. 저도 뭐 그렇게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팔리는데 조성원 기수, 신인 기수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막을 건데, 예술이아가 말이 그대로 튀어나가면은 스파르탄을 그냥 안쪽에서 그냥 경합해버리면 어떡할 거고, 예술이아가 넘어가면 어떡할 거고. 자, 스파르탄이 안쪽에서 뻔히 보이는 인기마로 자리를 잡았지만 스파르탄을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 요 레이스는 예술이아 때문에 얘 놓고 승부를 합니다. 바로 10번 라운더 케이샤. 저는 이거 놓고 승부로 들어가요. 라운더 케이샤. 예술이아랑 같이 뛰었습니다. 라운더 케이샤가 이번에는 2억 기수예요. 다만 외곽에서의 출전이기 때문에 선입으로 전개를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선입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외곽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수 없을지도 있죠.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2억 기수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경주 영상 보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볼게요. 영상 한번 볼게요. 왜냐면 요 경주가 저는 어찌됐든 간에 2번 스파르탄이랑 8번 예술이아 두 마리가 누가 선행 갈지 모르는 형태로 갈 건데 예술이아가 2번 게이트에서 선행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만한 요 까만 모자 4번이에요. 자, 예술이아가 이번에도 스파르탄이랑 같이 선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술이아가 2번에서 밀고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아마 외곽 8번에서 예술이아가 밀고 나오겠죠. 스파르탄이 지금처럼 나올 것이고 어차피 스파르탄이랑 예술이아 두 마리가 이렇게 앞에 나오면 두 마리가 예술이아도 붙잡고 따라가는데 약간의 견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술이아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요 4번 있잖아. 그 뒤에서 뛰고 있는 4번. 자, 이번에 외곽에서 탑니다. 근데 라운드 케이샤가 느리지 않죠. 예술이아만큼 나와요. 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2억 기수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2번, 8번 두 마리 앞에 보내놓고 라운드 케이샤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입권으로만 자리를 딱 잡는다면은 앞에서 예술이아가 죽던 스파르탄이 죽던 아니면 둘 다 죽던 이번에 따라가면서 저는 한 발을 써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술이아를 저는 이번에 스파르탄이 이 라운더 케이샤가 예술이아 정도는 전개상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 봐요. 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때 예술이아는 편안하게 선행 간 거거든요. 당연히 라운더 케이샤가 예술이아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술이아가 더 인기마로 팔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누구라도 하나는 죽을 수 있다. 10번 라운더 케이샤를 가지고 후반 마지막 승부처로 이건 노린다. 2억 기수이기 때문에 전개를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니까 라운더 케이샤 가지고 마지막 승부처로 요거는 들어갑니다. 라운더 케이샤. 이거 놓고 갈게요. 자, 10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0경주는요, 외곽의 한샘 브레이싱이 지난번 선행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따라가면서 입상을 했는데, 그런데도 탄력이 좋았죠.
그리고 부담 용량이 52kg라 더 가벼워져서 한샘 브레이싱은 이번에 또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샘 브레이싱보다 먼저 선행권으로 장악하고 나갈 말은 2번 레이디 아라비 또는 4번 금세. 요런 말들이 우선은 앞에 가겠죠. 한샘 브레이싱은 지난번처럼 아마 따라가는 전개가 될 거고. 그런데 레이디 아라비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은 갈 것 같은데 얘가 버티기는 하는 건가? 요런 생각은 좀 들어요. 버티기는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존 킹이 지난번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팔리는데 아마존 킹은 지난번처럼 또 띄워줄 수 있는 건가? 야, 요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경주는 인기마로 팔리는 데길 팔리는 아마존 킹, 준데길 팔리는 레이디 아라비. 물론 앞에서 한 발 먼저 움직일 말들이긴 한데 야, 얘네들이 저는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의심이 가더라고요. 둘 중에 아마존 킹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레이디 아라비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여차 두 마리가 다 빠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두 마리를 다 지금은 안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베스트선을 우선 상대마 1순위로 보고 있는 거고 인기마 2, 3위를 다 세게 안 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댄싱 위즈가 최대 목병이고요. 네모 프린스도 지난번에 늦발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던 경주라서 댄싱 위즈나 네모 프린스, 저는 이런 말들이 선추입권에서 앞선만 죽으면 올라와 줄 수 있는 경주로 봐요. 액면상 2번, 5번이 팔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전개가 들어가는 경주가 아닐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 7번 배당마 꼭 보고 싶고 8번도 3번, 7번, 8번 오히려 이런 말들을 배당권 마필들을 재밌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11경주로 가볼게요. 자, 마지막 11경주는 이클립스 더킹이 강력한 축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 때는 이클립스 더킹이 3차으로 왔는데 상대마가 워낙 잘 뛴 거니까 이클립스 더킹을 저도 축막감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만데로가 기복을 지난 경주 보였는데 과연 이번에는 만데로가 다시 좋은 컨디션을 보여갈 수 있겠느냐. 정우 포에버도 팔리는데 얘도 못 믿겠어요? 정우 포에버도. 자, 기본적으로는 강나루가 최근에 상승세를 그대로 탄다면은 문정균이라 하더라도 강나루가 그래도 최저 배당을 우선적으로는 지켜줄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고 아니면 저는 얘도 못 믿겠고 해서 지난번 복병으로 추천드렸던 점순이고가 이번에도 저는 올라올 수 있는 말로 보고 위즈러너도 마찬가지. 점순이고든 위즈러너든 요런 마필들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요 경주가 정오포에버 같은 경우도 항상 2선 선입으로 뛰던 말이잖아요. 근데 이클립스 더킹이 어차피 선행을 가. 그러면 자 4번이 선행을 가는데 정오포에버가 따닥막건을 이거는 지킬까? 따닥막건? 4가 죽으면 5가 될 수 있지만 4가 뻗어나가면 5는 저는 뒤에 오는 말들에게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우 포에버가 따닥막건을 지키는 그런 경주 같진 않고 만데로가 지난 경주처럼 타면은 이번에 또 안 될 것 같고 그런 이유에서 마지막 경주는 요렇게 4번 이클립스 더킹을 놓고 액면상 강나루 보고요. 배당마로 6번, 10번 요런 말들을 복병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에이스 운주 같은 말도 넉넉히 본다면 이런 말도 복병으로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최종 인기마 말고 복병으로 팔리는 마필들을 최종 조합을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막감은 4번 놓고 공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경주까지 분석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가 새 채널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주, 딱 이제 지난주에 새 채널을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많은 분들이 검색해 주셔가지고 제 영상을 봐주셨는데, 좋아요를 한번 눌러 놓으시면요.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다음 영상 나왔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끔 돼 있으니까 좋아요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 다음이 구독이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달라 부탁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고요. 1호 영상에서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